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다작을 하는 것 같아서 하루에 한 편만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이 기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오후에 또 한 편 올려드립니다. 바로 국가전복 세력과 코드 인사 혜택을 위한 보훈정책. 이게 정말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 어느 나라 보훈처인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한심한 또는 어이없는, 그리고 또 분노스러운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 한번 보십시오. 10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기존 규정은 과도함으로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 중에서 20년 이하 한 사람은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을 해줬는데 20년 이하 한 사람은 복무한 사람은 이제 국립묘지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대신 그러면 또 누구를 해주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운동 사망자, 사회공헌 사망자 등 특별히 희생이 큰 공헌자로 한정한다. 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기존 보훈은 군인 보훈 개념에 가까우며 이를 개선해 보훈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김원봉을 필두로 사회주의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서훈이 하향된 사례도 모두 조사해 재조정할 것이다. 여운형을 필두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배제된 인사 우선적으로 명단에 올릴 것이다. 자, 여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예우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또 그렇게 국가가 챙겨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이를테면 5.18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공헌 사망자 등 특별히 희생이 큰 공헌자로 한정한다. 도대체 어떤 대상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국립묘지인지 아니면은 공공묘지인지, 차라리 공공묘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립묘지에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 국립묘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또는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유공의 또는 공헌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타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국립묘지 안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크나큰 논란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겠죠.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희생을 한 사람, 또 죽음을 약속하고 자신을 봉사했던 사람, 봉직했던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국립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또 보십시오. 기존 보훈은 군인 보훈 개념에 가깝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인 보훈에 가까운 그 보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개선해서 보훈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주화 운동하면 다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김원봉을 필두로 사회주의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 체제의 이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안 했다고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보훈을 안 해주고 또 독립유공자 서훈을 못 해주고 또는 하향 조정해주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 가지고 치를 떨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훈위원회는 도대체 어느 나라 보훈위원회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기가 차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의 명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이 지은이라는 사람인데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또 전 여성부 장관, 그리고 희망제작소 이사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참여했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름들만 봐도 딱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확 오시죠. 김양래 위원, 5.18 기념재단 이사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광주인권평화재단 이사, 또 그 아래 김은경 위원, 여기는 아마 군인 여군 출신인가 봐요. 전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그리고 민주당 국가안보위원회 예하 젊은 여군 모임. 그래서 계급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급은 뭐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젊은 여군 모임이다 하니까 대단히 오래 근무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의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그 보훈처에서 그 보훈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합니다. 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로 지금 심사 중이다. 자기가 보훈혁신위원회 해가지고 이런 안들을 만든 당사자이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였는데 지금 보훈처 산하의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그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로 지금 심사 중이다. 연봉이 뭐 한 8천 이상 된다고 하네요. 성춘일 위원, 법률사무소 대표, 민변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니까 민변 변호사입니다. 또 역시 여기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이것도 역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연봉을 받는 자리라고 하네요. 또 오학령 위원, 전주대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한국기록학회 편집위원, 또 이재승 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소현숙 위원,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도 좌파 성향의 그런 역사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손석춘 위원,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이 새로운 사회가 제가 이렇게 쭉 거기를 쭉 뒤져봤더니 사회주의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그 새로운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를 강하게 느낌이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재훈 위원, 한겨레 신문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한겨레 노조위원장. 대단하시네요. 이지원 위원, 대림대 인문사회계 역사학과 교수,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 다 이제 그 좌파 역사 교수들이 있어요. 오철식 위원, 전 국방홍보원장, 여기가 이제 국방TV, 뭐 국방일보 이런 거 만드는 그 기관인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홍보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잊고 원장을 했는데 이분은 퇴역한 해군 준장입니다. 전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 예비역 모임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아마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게 줄 서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방홍보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창익 위원,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양영철 위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 사람은 이제 제주 4.3 관련 활동을 진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보훈의 민주안이,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 이런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보훈처 적폐청산, 그리고 보훈민주화 목적으로 2018년 출범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안을 도출한 내용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완전히 좌파 인사들이 도대체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들이 정말 존경하에 맞지 않는 듯한 또 지금 국방부도, 이 정말 정신 나간 이 국방부도 존중해 맞지 않는 이 김원봉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봉, 경남 밀양 출생. 지금 밀양 시민들 계속 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난 방송한 이후에도 좀 찾아보니까
밀양 아직도 이 사람을 영웅인 줄 알고 지역사회 인물로 지금 영웅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밀양시장, 밀양국회의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시고 지역사회 활동하세요. 이 사람은 황푸곤관학교 졸업을 했고 경남 밀양에서 1898년에 태어났습니다. 의열단장이죠. 의열단. 지금 국방부가 의열단 그러면 뭐 좋아 죽으려고 그러죠.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민정, 명예회장. 이것이 남한 지역 내 적색 테러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대남 공작과 테러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이것은 1954년 김원봉의 수하 남파 간첩이 검거되어서 자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대표 최고 전임위원, 그리고 6.25 전쟁 발발 시점에서 북한의 국가검열상, 우리로 치면 뭐 감사원장 좀 했겠네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북한에. 그리고 또 역시 6.25 기간 중에 6.25를 3년이나 했으니까 북한의 노동상, 우리로 치면 노동부 장관을 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남한 지역 내의 테러를 전쟁 기간 동안 쭉 3년이나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마지막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명목상의 국가원수라고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바로 이 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지고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독립유공자로 우리가 예우를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국방부, 보훈처 전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고 어느 나라 보훈처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부입니까? 여기가? 보훈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지금 합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을 미화하겠다라고 하는 보훈처입니다. 지금 11사태 1946년 10월 1일 대구 그때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미군정. 대구에서 이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자. 미국의 신타 통치를 반대해서 하는 그런 어쨌든 반미 운동을 했던, 반미 테러를 했던 그런 것들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반미 운동의 계기가 됐던 것이 11사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요. 그러다가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냥 북쪽을 접수하자 해서 신탁 통치 찬성해라. 그래야 소련군이 지금 소군정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해서 찬탁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았죠. 그리고 조선인민유격 때 빨치산입니다. 1949년도부터 1964년도까지 공식적으로 빨치산 활동이 끝난 게 1964년도입니다. 약 15년 동안 남한 지역 내에서 빨치산 활동, 테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4.3 사건, 요즘 4.3 사건 재조명하니까 4.3 사건이 무슨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산 그런 세력들의 그런 활동이었는데, 거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반란했죠, 군대가. 그래서 진압을 당했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전복 활동을 했습니다. 군경 및 양민 살해를 했습니다. 북한과 내통 및 이적 행위를 했습니다. 사회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4.3의 주도자들, 여순 반란 사건의 주도자들, 빨치산 주도자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 그리고 보훈연금을 주겠다. 그 자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 정부의 보훈처가 벌이고 있는 작태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뚝뚝 끊기는 게 여기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이 끊깁니다. 평생을 헌신한 군인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자, 민주화 유공자하고 참전용사하고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는 구금됐던 사람, 연행됐던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참전용사는 일반 참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수당은요, 민주화 유공자는 일시금으로 500만 원에서 3억 1.7억 원, 3억 1,7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었고, 참전용사들은 일시보상금 없지요. 그리고 월 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본인과 자녀의 수업료 면제입니다. 참전용사는 그런 거 없죠. 병원비 면제입니다. 보건병원은 60% 참전용사는 감면되죠. 취업특별전형 자녀 3명까지 적용이 됩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군 복무 가산점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우리 군 복무자들 지금 가산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취업특별전형에 자녀를 3명까지 적용합니다. 민주화 유공자. 이 민주화 유공자 뭔지 아시죠? 5.18 유공자들 아마 그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참전용사 당연히 그런 거 없죠. 가스요금 감면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통신요금 최대 30% 감면입니다. 취업가산점 어마어마하게도 최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뭐 하십니까? 대출 혜택 최대 3천만 원 무이자입니다. TV 수신료, 우리 지금 KBS 수신료 안 내기 운동하는데 얄짤없죠. 전기요금에 붙어서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면제입니다. 국내선 항공기 요금 50% 할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싸겠죠. 고속버스보다 더 싸게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전용사에게는 전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참전용사가 대우받지 못합니다. 왜 대우받지 못하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로 통일될 뻔했던 것을 막았던 사람이라서 이런 겁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한번 제가 여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자, 사진 딱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본인이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내가 광주와 관계되는 광주 민주화 유공자다라고 자신의 유공자증을 공개한 거예요. 여기 보면 2002년 8월 19일 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광주 민주 유공자증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국민회의 최고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에 올랐죠. 그런 사람이 그러나 광주 민주항쟁을 하던 1980년 5월 18일 그 무렵에 이분은 광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광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광주 민주화 유공자증을 받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 헌신하던 진짜 유공자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폐지를 줍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보훈 혜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보훈 혜택이 많지 않고, 그 등급이 또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정말 자기네들하고 빨간띠 한번 누르고 세례돈 한번 마셔본 사람들 전부 지금 혜택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훈처 지금 뭐 손혜원이다, 손석희다, 뭐 김경수다 이런 거에 전부 여론들이 몰려서 관심들이 거기 다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하려면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빨간띠 두르고 저 위에 있는 저 집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보훈을 해주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복무했던 사람들을 제치고 국립묘지에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는 분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 이 분야의 의지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가십시다. 분노의 마음으로 오늘 데일리 디펜스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